캠피셔의 공식이 있는데요. 이제 주가가 오르는데 불안해한다. 호재다. 네. 그때가 투자할 때다. 라는 공식을 이건 맞는 말이에요. 걱정의 벽을 타고 네. 오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좋다고 했을 때가 꼭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오르는데 아, 오르는 게 맞아 이거 막 이럴 때는 앞으로 한참 남은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6.27 대책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낼 부동산 대책 그리고 자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총망라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열어볼까 합니다. 7월 21일 밤 9시에 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가 지금까지 냈던 정책 그리고 앞으로 낼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시나리오별로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내가 대응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짚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사실 개별 정책에 대한 해설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은 일관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머니 무브로 대표되는 돈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의 어떤 내용들을 내면서 대책을 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미리 어떤 것들이 나올지 짚어보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 온라인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라이브로 전체에게 열어도 되지만은요, 이번 7월 21일 과정이 조금 특별한 것은 팬딩과 함께 하고 있는 멤버십을 2주 동안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권을 같이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톡방에서 유튜브에서 보시는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에 몇백 줄씩 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여러 가지 정책의 Q&A도 되지만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든 다른 자산이든 여러 가지 자산 배분이든 그리고 글로벌한 여러 가지 거시 경제 상황이든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성실하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카톡방에 몇백 개의 톡이 쌓여있는 그런 형태의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 과정을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2주에 한정해서 해당 방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2주간의 경험치 쿠폰도 같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아래 댓글에 있는 주소를 보시고 내용을 살펴보신 다음에 많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21일 밤 9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릭의 거장연구소 위드 최부심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에릭이 어떤 거장을 또 모시고 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즘 적중률이 가장 높은 거장 중에 한 명인 캠피셔가 또 아마 리뉴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반기도 끝났고 해서 상반기에 미국 주식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서 유로장으로 도망치면서 또 큰 돈 벌었는데 네, 또 그 이유는 조금 봐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또 뭐 미국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상반기가 끝나서 하반기는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본인 뷰를 얘기를 해가지고 이 뷰를 업데이트 하려고 캠피셔를 데려왔고요. 좋습니다. 캠피셔 뭐 소개가 필요 없는 거장이죠. 운용 자산이나 재산이나 뭐 어마어마하고 업적도 상당히 대단하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의 내용은 캠피셔가 최근에 한 인터뷰와 발간한 리포트들을 토대로 만들었고 네, 오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요즘 주가 불안하다, 전고 뚫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아직도요, 뭐 불안하다, 뭐 트럼프 뭐 아직 뭐 관세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많은데 네. 그냥 무시해라. 전고 뚫으면은 그냥 그것만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비미국 주식 베팅에 대해서 다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왜 네. 비미국 주식이 계속 좋은지,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혔고요. 네. 그리고 캠피셔 하면은 주기적으로 하는 게 이제 불안감 타파 차력쇼를 하거든요. 네네. 시장에 대해서 제기되는 이 기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또 이 타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S&P 500이 6월 말부터 다시 전고점을 뚫고 있는데 캠피셔가 이때쯤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고점을 뚫으면은 그때 그냥 매도 치고 나가는 사람이 많다. 네. 그래서 본전이라도 찾아야지 라고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고를 뚫었지만 뉴스를 보면 이거 이 상승에 대해서 불안하다, 좀 뭐가 있는데 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은데 네. 본인이 봤을 때는 기우고 오히려 전고 뚫으면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 주가 패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그래프, 이 도표는 뭐냐면은 이제 과거의 강세장들이 전고점에 도달했을 때 네. 전고점 돌파한 이후부터 얼마나 상승이 지속이 됐는지 그리고 네. 몇 퍼센트 올랐는지 요거를 쭉 망라한 건데요. 우선 평균치는 강세장은 전고점을 뚫고 난 이후에 평균적으로 45개월 상승을 쭉 했고요. 그리고 평균 수익률은 118% 정도였습니다. 중간값은 33개월, 그리고 수익률은 47%였고요. 물론 이게 이 강세장에서 중간에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전고를 뚫는 케이스와는 다릅니다만 근데 캠피셔는 대동소이하다, 다를 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패턴을 보면은 봐라, 강세장이면은 전고 뚫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쭉쭉 올랐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그냥 갖고 있을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위 한 3년은 좋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많은 행동 중에 하나가 시장이 불안하고 변동성도 좀 세니까 나는 네.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캠피셔는 지금 현금을 보유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금도 결국엔 이제 투자 선택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이제 각 자산군의 장기 수익률을 쭉 보면은 한 미국 주식은 연평균 한 10% 정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 현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연평균 한 3.4% 정도 올랐는데 근데 인플레이션이 한 연평균 3% 정도였다. 그러니까 실질 수익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이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장기 수익률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금을 쟁여두면 어떻게 되냐? 이 그래프는 이제 1999년부터 지금까지 파란색은 이제 70을 주식, 30을 장기채로 들고 있을 때고요. 이제 주황색은 그 중에서 또 20은 현금에 배분했을 때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은 이 100만 달러를 1999년에 투자를 했다면은 이제 7대 70, 30으로 갔을 경우에는 522만 달러가 됐지만 네. 이제 현금을 20%만 추가하더라도 수익률이 확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현금을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거는 당신이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를 뜻한다. 장기적으로 자산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에 베팅한다는 거기 때문에 현금을 장기적으로 들고 있는 것은 상당히 추천하지 않고, 그리고 또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난 조정이 오면 그때 좀 현금을 투입하려고 지금 쟁여두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매수할 때가 되면은 오히려 매수하기 싫어질 거기 때문에 폭락을 대비해서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현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이 생활비나 목돈 등 현금 지출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내 주식을 팔지 않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현금을 지니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자산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지금 한번 측정해 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산 뭐 퇴직연금도 있고 가지고 있는 주식도 있고 채권 샀으면 채권도 있을 것이고 금 샀으면 금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를 쭉 망라해서 자산 대비해서 내가 캐시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 비중을 측정을 해서 이 비중이 높다면은 나는 세상이 장기적으로 매우 안 좋을 거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비중을 한번 측정해 보고 좀 조절을 해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캠피셔 하면은 이 유럽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올해 유럽 주식이 역시나 상반기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파란색이 S&P 500이고요. 붉은색은 유로스탁스, 보라색은 독일의 주가 지수인 닥스 지수입니다. 보시면은 뭐 유럽도 이 미국 주식을 아웃퍼폼 하긴 했지만 특히 독일 주식이 올해 상당히 좋았고, 상반기 수익률로 보면은 MSCI 세계 지수 기준으로 47개국 중에 미국 주식이 37등에서 42등 요 사이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안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 그러면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 갈 것이냐? 캠피셔는 계속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관세와 예대 마진 확대 이 두 가지를 뽑았네요. 첫 번째는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타격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캠피셔 처음에는 관세에 대해서 별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다가 이 트럼프가 너무 선을 넘어버리니까 그 정도 선까지 가면은 관세는 부과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부과하는 나라가 패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관세가 미국이 스스로 자기 발을 총으로 쏜 짓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대 마진 확대는 이 그래프는 이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장단기 금리 차를 나타낸 거거든요. 장단기 금리 차가 유럽 같은 경우는 빠르면 23년부터 다시 재역전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재역전이 됐다는 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 마진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럽을 보면은 은행들의 예대 마진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근데 예대 마진이 확대가 되면은 성장주보다 가치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성장주는 투자를 받은 게 이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데, 근데 가치주는 투자 받기는 힘들고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확대가 된다는 것은 가치주에 굉장히 큰 훈풍이 불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예대 마진 확대된 트렌드가 간다면은 가치주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리하게 MSCI 지수 기준으로 글로벌 가치주 지수와 글로벌 성장주 지수를 올해 수익률 대비하면 가치주가 성장주를 역시나 아웃퍼폼 하고 있고, 이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미국 주식은 안 좋은 거냐? 미국 주식 역시도 뭐 하락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나름 상승 계속 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요. 우선 감세에 대해서 뭐 큰 기대도 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감세 이슈는 뭐 수많은 증세와 감세 역사를 봤을 때
주식에 영향이 없더라, 과거를 봤을 때. 왜냐하면 또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진리의 선반영이다. 이미 네. 감세한다는 얘기 나올 때마다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기 때문에 네. 감세 법안 통과되고 땅땅땅 이제 세율 내립니다라고 한다고 해도 이제 주가에 움직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합리적 기대 이론인데요. 사람들이 이 정부 정책을 보고 본인의 이제 합리적 기대를 통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생각과는 오히려 반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본소득세를 내리면은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정권 바뀌면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럼 자본소득세 내렸을 때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오히려 매도 압력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네네. 얘기를 합니다. 네. 오히려 자본소득세를 증세를 했을 때 주가가 오른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거 자본소득세 오르니까 그냥 들고 있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합리적 기대 이론을 생각하면은 감세가 주가에 그렇게 큰 부스트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감세 때문에 미국 주식이 크게 올라서 요거에 베팅하는 거는 좀 현명한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동산의 양도세를 높이면은 집을 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금은 뭘 높이면 그걸 하지 말라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양도세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집을 오히려 안 팔아버렸거든요. 집이 안 팔아버리고 내가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주택을 살려는 그런 심리를 적절히 제어를 못하니까 양도세는 높아졌는데 집은 더더욱 안 팔고 이러면서 시장 완전 잠겨가지고, 거기서부터는 그 수요 공급이 아니라 거래로 바뀌어서 거래에서 사자가 많으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켓의 수요 공급을 저런 여러 가지 정책으로 거래로 변화시키면서, 이게 그 다모다람이 말한 밸류에이션에서 프라이싱으로 가는 건데, 프라이싱은 사자 팔자가 누가 맞냐의 싸움이거든요. 이쪽은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가 맞냐의 싸움인데, 사자 팔자가 가니까 뭐 파는 사람 없고 사는 사람만 많으니까 그냥 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가는데, 자본소득세도 그 미국은 금투세가 있으니까, 금투세가 20%니까 그거를 더 높이면은, 아니면 혹은 더 낮추면 시장 무조건 좋아지다, 금투세가 낮으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건드려 버리면은 그럼 지금 낮췄다가 나중에 또 한참 높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다 던져버릴 수도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반대로 간 경우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한창 이슈가 됐다가 폐지된 법안이긴 한데요. 이제 섹션 899라고 이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네, 이거 조치를 진짜 취하는 맞아요. 조치가 이제 네네. 베센트의 주장으로 결국은 폐지가 됐죠. 네네네. 근데 이 섹션 899가 나온 이유가 이 디지털 서비스 세금 때문이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섹션 899를 만든 건데, 네. 근데 이 DST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것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들이 많은 피해를 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요게 글로벌리하게 통과가 되고 추진이 돼도 빅테크 주가에는 타격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21년부터 논의된 거기 때문에 네.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캡션을 보고 있고요. 이건 뭐 진리의 킹 반영인데요. 네, 맞습니다. 너무 진리의 킹 킹 반영. 반영인데 이거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 포인트는 이 DST가 통과가 돼서 빅테크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요것보다는 통상 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제적인 할 때 DST를 만든다고 하니까 네, 미국에서 네. 보복 조치를 하고 요런 대응들이 계속 이어지면은 긍정왕인 남아줘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볼 수밖에 오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폭락한 달러, 최근 다시 반등은 하고 네네.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딕시 지수인데요. 달러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캠피셔가 생각했을 때 통화라는 거는 네네네. 반영을 하는 거지, 뭔가 자산 시장을 리드하진 않는다라고 네네네. 얘기를 합니다. 이제 통화는 금리가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 경상 수준이 어떻고 이런 요소를 그냥 반영하는 거지, 지금 달러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이 안 좋을 겁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말이 전도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주식과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는 거기 때문에 통화 지수에 그렇게 크게 연연할 필요 없고, 그리고 또 캠피셔 같은 경우는 달러 지수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뭐 그렇게 큰 하락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주요국들의 통화와 이제 달러를 대비한 건데요. 이제 이 금색 점선은 이제 평균 환율이고요. 이제 네네. 초록색은 이제 이 영국의 파운드인데요. 지금은 장기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엔 같은 경우는 장기 평균 수준에 딱 그 정도에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도 지금 장기 평균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달러 지수도 딕시 지수로 보면은 좀 크게 폭락했지만, 이제 무역 가중치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폭락 안 했다고, 오히려 달러는 우상향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딕시 지수로 봤을 때도 이게 크게 폭락이 일어난 게 작년 연말에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서 강달러 될 거다라고 해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기대가 너무 반영돼서 그리고 딕시 지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또 이제 유로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 당시 또 작년 말에 유럽 경제에 대한 이제 전망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작년 안 좋았죠. 그런 과대 예상된 우려와 과대 예상된 이제 기대가 반영이 돼서 순식간에 치고 올라갔다가 해가 넘어가면서 기대감이 좀 빠져서 이 낙폭이 과대하게 잡힌 거지. 네네. 실제로 봤을 때 최근 6개월의 하락폭을 보면은 이 역대 11번째 수준이다. 상당히 큰 하락폭이 아니고 오히려 네. 95년, 2009년, 20년에 6개월간 더 큰 하락이 있었다. 근데 이때 달러 하락했을 때 주식 어떻게 됐냐? 미국 주식 어떻게 됐냐? 별 반응이 없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는 아주 큰 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해도.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캠피셔의 공식이 있는데요. 이제 주가가 오르는데 불안해한다. 호재다. 네. 그때가 투자할 때다. 라는 공식을 이건 맞는 나왔습니다. 말이에요. 걱정의 벽을 타고 네. 오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좋다고 했을 때가 꼭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오르는데 아 오르는 게 맞아 이거 막 이럴 때는 앞으로 한참 남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증시는 작년 말에는 모두가 좋다고 했기 때문에 꼭지가 나왔었고 근데 20% 조정이 나왔고 지금 다시 3개월 만에 다 회복을 했는데 지금은 호재예요. 그러니까 7개월 전에는 꼭지였는데 네. 7개월 사이에 뭐가 있었죠? 아무 일도 없었죠. 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것도 웃기네. 근데 여튼 사람의 심리가 막 과열로 한쪽으로 쏠릴 때는 그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은 막 엄청나게 쏠려 있다거나 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구루들이 다 유럽으로 서로 갔으니까 나 좀 미국 다 탈출했는데 뭐 이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비율을 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자산 시장에 조정이 있었고 다시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사실 그것도 올라온 것도 보면 AI가 진짜 완전 세게 치고 올라와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더 AI 드리븐 증시가 됐다니까요. 엔비디아가 또 그러니까 하드캐리를 엔비디아가 이제 4T를 4T 넘어갔으니까 엔비디아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그냥 성큰걸음이어가지고 다른 애들 짜바리 애들 뭐 5만 우수리 다 합쳐봐야 그냥 지금 엔비디아 영향력이 지금 너무 컸어요. 옛날부터 컸지만 지금은 너무 커졌어요. 엔비디아가 뜨니까 관련해서 그냥 관련 기업들 전부 다 떴고 데이터 센터 떴고 전력기기 떴고 에너지 관련 기업들 다 떴고 나머지 기업들이 생각보다 저조한 게 아닌가. 아 그럼 우리 또 여기 어둠의 그 말고 우리 또 우리 할아버지님 한번 데리고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이클 마스터. 네. 그래서 한번 데리고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가 이렇게 됐는데 엔비디아 때문에 버블이 안 꺼졌다고 하신 분인데 또 과연 거품인지 아닌지 네. 그래서 할배 한번 모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캠피씨 얘기를 들으니까 미국 주식이 조정이 있었잖아요. 조정이 있었는데 한국인의 미국 주식 사랑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 짐 차노스 지난번에 다뤘었잖아요. 네. 짐 차노스가 간과한 게 있어. 한국인의 테슬라 사랑을 간과했어. 역대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그 한국인의 그 개미 화력들, K국장 개미 화력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시는 분들은 지금 장의 색깔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것 같고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은 도대체 이런 소위 정신 나간 주주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헛소리가 좀 많은데 어쨌든 오늘 캠피씨 얘기를 잘 들었고요. 현금도 투자 판단이다. 아, 네. 정말로 캡처 또 같은 이제, 경우는 네. 현금도 역시 투자 판단이다. 이런 아. 거지. 너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테슬라 네. 1,000만 원 사는 거랑 1억 사는 거랑 네. 당연히 다르게 판단을 그렇죠,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 보면 현금을 투자 판단으로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캡처 맞아요. 조언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 캡처는 종합적으로 보면은 역시나 올해 끝까지 비미국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미국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니다. 미국도 계속 오를 거다. 그래서 나도 한 발은 지금 미국에 담가두고 있다. 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캠피씨의 의견도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에릭의 거장경기서 위드 채보시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